안녕하세요. 일반고대학교 공포 박쌤입니다. 오늘은 그 중위권 학생들의 그 입시 결과를 가지고 합격 사례를 소개해드리는 그런 시간이에요. 세 번째죠. 지난번에 이제 학종 위주로만 얘기를 한 것 같아서 오늘은 이제 교과 성적 2022 올해 이제 대학을 입학하는 학생입니다. 3월달에 입학할 학생의 사례를 가지고 왔고요. 역시 저와 이제 상담을 진행을 한 학생입니다. 내신은 3.4등급이고요. 강원대학교를 교과 전형으로 합격한 학생이에요. 그 케이스를 가지고 왔고요. 제가 지금 설명하는 학생 역시 일반적인 보편적인 케이스는 아니니까 이걸 가지고 입시를 아시는 분은 깜짝 놀랄 거예요. 이게 가능해? 라는 생각이 나올 텐데 실제 합격 사례입니다. 합격 사례고요. 자세한 거는 역시나 좀 더 구체적으로 글로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교과 전형에 이런 방법도 가능하구나 라는 것도 좀 아셨으면 좋겠고 피하지 말고 3학년 1학기 내신을 조금 더 관리를 계속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시작해볼까요? 역시 메모장이 필요하니까 메모장을 열어볼게요. 지금 이제 설 끝난 영상 촬영 시점이 이제 설 연휴가 끝난 이후고요. 지금 추가 합격자 소식이 나오고 있잖아요. 어저께 저희 학원생 중에 한 명이 이제 재수를 한 학생이 아버님이 이제 전화 주셔서 이제 정식 컨설팅은 안 하지만 아는 지인만 상담을 좀 진행을 해주는데 학생 아버님이 합격했다고 이제 연락 주셨어요. 그러니까 역시 중위권 학생이고 성적은 사실 천안권에 이제 가야 될 성적이 나왔는데 진학사 2칸짜리 강원대 합격을 해가지고 생명 쪽에 붙어가지고 감사하다고 얘기를 주셨어요. 그래서 좀 이따 이제 얘기하면서 같이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어쨌든 어느 순간까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열심히 수시가 됐든 정시가 됐든 열심히 준비를 하시고요. 마지막에 원서 접수는 그때 가서 다시 또 다른 영역으로 준비를 하면 되는 거니까 지금 이 시점에는 고3 학생들은 수시 내신 준비를 열심히 하시는 게 맞습니다. 학종하고. 자, 잡설했고요. 광운대 쪽을 얘기를 해볼게요. 광운대 합격을 했습니다. 내신은 3.42 등급으로 교과 합격. 자, 근데 광운대에 대해서 좀 알아볼게요. 우리가 광운대 교과 전형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 교과란, 대부분의 학교들은 어떠냐면, 대부분의 교과 전형은요, 뭔가 뭐 수능 최저가 있다던가, 아니면 뭐 서류가 들어간 서류 포함을 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해서 다른 조건이 있어요. 근데 광운대 교과는 정말 내신만 봅니다. 정말 내신만 보다 보니까 교과가 매우 치열한 학교예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한양대 이후 한양대 중간에는 학교가 없고요. 그 다음에 바로 광운대였어요. 그래서 이 광운대의 합격선은 보통 광운대 교과 내신 합격선은 1점 후반에서 2점 초반입니다. 자, 그럼 감이 오시나요? 제가 왜 3.42등급으로 붙었다고 하는 게 입시를 아는 사람이 보기엔 말도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지 이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러니까 광운대 같은 경우는요. 이과 쪽으로 특화된 장점이 많은 학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라인을 잡을 때 국숭세단 라인하고 광운대를 같이 놓고 볼 정도로 이과는 굉장히 좀 장점이 많은 학교고 그 라인 바로 밑, 약간 밑 정도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한번 볼까요? 제가 광운대 교과로 대학을 가려면 성적이 어느 정도가 필요하냐면요. 왜 안 되지? 잠시만요. 이게 엑셀이 뭔가 좀 제대로 작동을 안 하네요. 이상한데? 왜 안 되지? 죄송합니다. 어쨌든 이걸 보실게요. 광운대 보면 이게 지역 균형이 작년 교과 전형인데 보시면 70% 컷을 보셔도 50% 컷이 5등의 성적, 70% 컷이 7등의 성적 이 정도로 보시면 돼요. 10명을 뽑는다고 얘기했을 때 확대해 볼까요?
보이면 여기 보이는 학부들이 어떻게 되나요? 내신대가 70% 컷이 1점 후반에서 2점 초반대가 많이 분포하고 있죠. 그러면 보시면 50% 컷으로 보시면 점수대가 굉장히 높은 학교구나라는 게 보이실 거예요. 더 확대를 계속 해볼게요. 그럼 제가 지금 붙이는 학생, 이 학생은 제가 붙인 학생은 어디 붙였냐면요. 아직 입시 결과 발표는 안 났습니다. 저기 공식적으로 공지하지는 않았어요. 결과는 발표가 났는데 공지는 5월 이후에 나올 거예요. 어디 붙였냐면 이 정보융합학부였어요. 정보융합학부고요. 자, 50% 컷이 몇이었냐? 정보융합학부가 1.82, 70% 컷은 1.84였습니다. 이거 보이시죠? 이거 근데 왜 안 되지? 엑셀 다시 한번 볼게요. 안 되니까 불편하네. 왜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엑셀이 네. 다시. 자, 그래서 흐름이 끊겼는데 그러면 저는 이 학생을 놓고 볼 때 이 학생 1.82, 1.84가 붙는데 이 학생이 제가 3.42라 그랬죠. 전체 내신은 그렇고요. 한번 볼게요. 이 학생의 내신이 어느 정도였냐면 이랬습니다. 화면이 꺼졌다. 보시면 보이시나요 이거? 내신 3.42등급 전교과 3.42였고요. 합격 정보융합 학부였고요. 그리고 내신은 3.42였는데 광운대식 내신으로는요. 전교권 그랬는데 이게 학교마다 학교별 내신 환산 점수가 있습니다. 대략 그냥 환산 점수 말고 그냥 광운대식으로 내신 환산해 보면 대략 2.95등급 정도 나왔어요. 이 학생은 이렇게 붙은 거고 합격증도 봐야겠죠. 합격증 한번 볼까요? 처음에 몇 번 받았느냐? 예비 7번 받았고요. 예비 이거 보이시나요? 예비 후보 순위 아이고 7번 받았고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이렇게 합격을 했습니다. 정보융합학부 확대도 좀 픽셀이 깨지네요. 개인정보라서 광운대 합격 정보 개인정보라서 수험번호 이런 건 다 가렸고요. 정보융합학부 신입학 수시 모집에 합격하였습니다. 12월 21일 날 합격증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받았고요. 예비 7번으로 붙은 학생이에요. 생각보다 번호가 앞자리죠. 제가 왜 번호가 생각보다 앞자리라고 말씀을 드리냐면요. 그러니까 2023 학년도에는 작년에 대학에 들어간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27번까지 돌았는데 이 친구가 광운대식으로 2.950, 3.4이면 전교과 3.4인데 예비 7번이니까 학생들이 생각보다 앞자리 지원을 많이 안 한 거잖아요. 이해가 되세요? 지금 여기 보면 2023 학년도에는요. 1.82가 70% 컷이었습니다. 70% 컷. 근데 광운대식으로 2.95인데 예비 번호가 7번이면 되게 앞자리 받은 거잖아요. 27명까지 돌았던 학교에서. 물론 예비 추한 몇 번까지 돌았을지는 모르겠으나 일단 이 친구가 예비 7번으로 합격했습니다. 지방 사는 학생이었고요. 줌으로 상담을 했던 학생인데 자 그러면 우리 여기서 뭘 봐야 될까요? 아니 박쌤은 도대체 뭘 보고 이 사람은 여기를 추천한 거지? 정보융합학부 여기를 뭘 보고 추천한 거지? 이 생각 안 드세요? 다른 데보다도 세잖아. 1.84면. 1.94, 2.1, 1. 화학공은 세네요. 1.76. 그 외보다 학과보다도 되게 순위 되게 센 편이었다고요. 이거보다 높은 학과 별로 없어요. 정보융합. 근데 콕 집어서 여기 넣으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 교과 상향은 정말 불가능한 걸까요? 교과 상향은?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그 입시 전문가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많이 하는 얘기가 교과 상향은 많이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많이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거의 불가능하다. 라고 말하는 분도 많이 봤어요. 굉장히 유명한 유튜버도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교과 상향은 불가능하다고. 그렇지 않아요. 다만 이걸 넣기 위해선 정말 야수의 심장이 필요하고요. 전 이렇게 생각해요.
가능은 한데, 교과 상향은 가능은 한데, 정시만큼 정밀하게는 안 된다. 이 말을 뒤집으면 뭐냐? 정시는 좀 더 정밀하게 상향 지원이 가능하다. 확률 높게. 자, 인트로에서 얘기를 했죠. 2칸짜리, 2칸 강원대 상향 합격시켰다고. 진학사 기준으로. 기준 2칸 합격. 이것도 가능하게. 근데 교과는요, 이렇게 정밀하게는 안 돼요. 대략 어느 학과가 떨어질 것 같다. 정도는 가능해요. 근데 단점은 어디까지일지 몰라요. 학과가 떨어질 거는 알아. 대략 떨어질 것 같은데 어느 정도 떨어질 정밀하게 맞추기가 좀 어려워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제가 작년에는, 그러니까 재작년 학생한테는 국민대 중국어 문화학과인가? 이거 추천을 했었어요. 근데 이게 3등급 초반까지 떨어졌죠. 제가 이거 추천했던 학생이 몇 등급 추천했었냐면 2.7등급 학생한테 추천했었거든요. 이거 추천했었는데 이게 여기까지 떨어졌었고, 있었지? 그리고, 하천대 같은 경우에도, 하천대 기계하고, 문과에서는 가천대 사회복지 추천했었거든요. 이게 제가 기억은 3점 후반대까지 들어갔을 거예요. 후반대까지. 3점 후반대까지. 그러면 저는 추천할 때 이거를 3점 후반대가 들어가는 걸 알고 추천하냐면 몰라요. 학과 순위가 하락할 타이밍이라는 것만 알아요. 만 짐작하는 거예요. 이것도 정확하게 하락한다를 맞출 수는 없는데 하락할 것 같다 정도는 아는 거예요. 리스크가 꽤 크죠. 그럼 학종이랑 비교하면 학종은요, 지원 범위가 대략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서류 보고 넣어도 된다 안 된다 말할 수 있는데 교과는 여러 가지가 조금 더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올해 이제 고3이 되는 분들을 교과 상향을 준비하려면요, 뭘 해야 되냐면 일단 본인이 남들이 넣기 싫은 조건을 만들어야 돼요. 지원하기 싫은 학과, 정보융합처럼. 정보융합 보면 선택지가 많잖아요. 다른 학과들 보면. 굳이 1.8등급 가지고 아슬아슬하게 정보융합을 넣느니 조금 더 좋은 순위의 뭐 전자통신을 넣을 수도 있고, 안전하게 뭐 전자재료를 넣어도 될 것 같고, 바이오 물리학과 넣으면 붙을 것 같고, 전기공학도 안전하게 될 것 같고, 굳이 정보융합을 안 넣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원하기 싫은 학과를 넣을 야수의 심장이 필요하고요. 해줄 수 있으니. 그리고 수능 최저를 준비하면 좀 더 확률을 높일 수가 있어요. 독수리의 눈. 독수리 눈은 제가 되니까. 본인은 넣을 수 있는 야수의 심장.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제가 광운대 정보융합학과를 이 학생에게만 얘기했을까요? 이 한 명의 학생에게만 얘기했을까요? 아니요. 한 10명 정도한테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근데 넣은 학생은 이 학생 한 명이에요. 일반적인 학생은 쫄아서 못 넣어요. 근데 이 학생은 넣었어요. 그러니까 붙었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보통 4점대 내시, 예를 들어, 100% 성공하지 못해요. 100% 성공이란 없습니다. 예를 들어, 올해 숭실대 제가 추천을 저랑 상담했던 분들은 아실 거예요. 올해가 아니죠. 2024 학년도, 작년 고3에게 이제 추천했던 학과 중에 뭐냐면, 작년에 제가 숭실대 같은 경우에 어디를 추천했었냐면, 화학과를 추천했었어요, 교과. 여기가 몇이었느냐? 숭실대 봐볼까요? 숭실대 학생부 우수자 전형이죠, 교과 전형. 여기 있네요, 화학과. 내신이 1.95예요, 1.95. 화학과. 숭실대. 이거를 제가 추천했었다고요. 떨어질 학과로. 순위가 떨어질 학과로 추천했던 게 화학과였어요. 숭실대. 보면 70% 컷이 1.95였습니다.
그래서 저희 학원생이 2.7등급 학생이 상향 지원을 했거든요. 예비 10번 받았어요. 10번. 근데 요 몇 번까지 합격했냐면 예비 9번까지 붙었습니다. 아직 5월 이후에 발표 나오면 그때 확인해 보세요. 저희 학원생이 넣은 거니까. 그래서 이 학생이 너무 안타까워했어요. 저도 안타까웠고. 근데 어떻게 됐나요? 100% 성공에는 없지만 그래도 근처까지는 갔잖아요. 잘하면 붙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쉽게 안 됐어요. 근데 숭실대는요, 작년에 교과 수능 최저가 센 편이었고요. 그리고 화학과가 하락 타이밍이었어요. 그러니까 요거를 알았던 두 가지 요소를 다 봤던 거죠. 수능 최저 맞추고 화학과. 사실 제가 2.27등급 학생을요, 이런 얘기하면 좀 그런데 시립대도 하나 넣자고 얘기했었어요. 시립대도 타이밍이 좋은 학과가 있었거든요. 근데 최저를 못 맞췄어요. 맞췄으면 어떻게 됐을지 모르겠는데. 무너질 학과가 있었어요. 시립대에서도 작년에.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 찾을 수 있어요. 못 찾는 거 아니에요. 왜 못 찾아? 이거 불가능하다라고 말하는 입시 전문가는 자기가 모르는 거지. 예를 들면 정시도요, 스나이핑이 가능합니다. 정시도 스나이핑이 가능해요. 그러면 교권 더더욱 당연히 또 되죠. 이게 말 이렇게 버벅대냐. 당연히 되죠. 이 학생도 어쨌든 3.42등급 전체 교과 광운대신 대신 2.95로 예비 7번으로 합격했다. 그러니까 작년에 광운대에서 제가 떨어질 것 같다라고 생각했던 학과가 두 개가 있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정보융합학부였어요. 올해는 넣으면 안 되겠죠. 올해는 넣으시면 안 돼요. 올해는 넣으시면 안 되고요. 또 한번 고민해 보시고 일단 내신 준비하고 수능 체제 잘 준비해서 교과 상향도 타이밍 맞춰 한번 넣어보시면 좋은 중위권들 3등급, 4등급 대학생들에게 2등급도 마찬가지입니다. 2등급, 3등급, 4등급 대학생들에게 좋은 타이밍이 올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된다. 딸내미가 왔네. 여기까지 해야겠네요. 그럼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이상 일반고대학교 군포 박쌤이었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추천 감사합니다.